츠츠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윤예지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작업한 지 10년이 좀 넘었고요. 그동안 되게 많은 분야의 그림을 그렸는데 책에도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그 밖에도 브랜드 협업이나 광고나 포스터 작업 같은 것도 꽤 많이 했어요. 제가 한 작업 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하신 게 아마 라디오스타 로고 작업일 것 같고요. 그 작업은 굉장히 오래전에 하긴 했어요. 그 외에 최근에 한 작업은 쿠팡 시킴이 오면 그 로켓 프레시백 패턴 작업, 그리고 카라 동물영화제 작업이라든지 나이키나 라네즈, 이니스프리 이런 브랜드와도 협업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서점 가시면 제가 한 책 표지라던가 그림책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책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나가서 좀 놀라고 했는데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책만 읽고 이런 아이였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들, 그게 쌓여서 저 작업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제가 이야기를 좋아해서 이야기가 있는 소설이라던가 에세이라던가 혹은 시 같은 거를 즐겨 읽었어요. 사실 논픽션은 많이 읽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야기 중에서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 혹은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읽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추천하고 싶은 책들은 제가 예전에도 읽었지만 가끔 다시 읽어도 괜찮은 그런 스테디셀러? 저에게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할 책은, 이 책은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 모모라는 책이에요. 이 책 제가 지금 보면 되게 낡았는데 한 20년 전에 선물 받았던 책이거든요. 근데 그때 읽고도 되게 이 책 너무너무 좋다 생각했고, 이번에 이거 소개하려고 다시 읽었는데도 역시나 좋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은 동화인데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시간에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그림 작업할 때도 그렇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되게 관찰하고 그거를 그려나가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시간을 알뜰하게 쓰는 것에 대해 약간 집착한다고 할까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항상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고 작업을 하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여행을 가고 추억을 쌓고 이런 것을 되게 열심히 하는 타입이에요. 되게 알뜰하게 시간을 쓰고 성실하게 시간을 살고 이런 사람인데, 가끔씩 그러다 보면은 내가 특히 요즘 나이에 와서 뭘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어떤 시절은 기억이 나고, 근데 어떤 시절은 몇 년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쁘게 그냥 확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내가 이 시간에 뭔가 마음에 남는 무언가를 했냐 안 했냐 차이로 이 시간이 나에게 기억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것들인 거예요. 그냥 보낸 시간들은 그냥 없어진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바쁘게 목표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와중에 내가 분명 무엇을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달려가는 삶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 굉장히 재밌고,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되게 와닿았던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모모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바쁘게 살게 돼요. 시간을 저축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바쁘게 사는 와중에 그는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안정을 잃어갔다. 시간을 알뜰하게 쪼갰었지만 손톱만큼의 자투리 시간도 남지 않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시간은 수수께끼처럼 그냥 사라져 버렸다. 그의 하루하루는 점점 더 짧아졌다. 이거 읽으면서 너무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저 요새 너무 일이 바쁘니까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아 맞아. 나 생각해보면 어릴 때 혹은 20대 때는 시간도 많고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많고 뭔가 재밌는 거 할 시간이 많았는데 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도 왜 이렇게 시간이 없을까? 그러면서 아 내가 뭔가 너무 바쁘게만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약간 현타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읽어도 너무 좋았는데 생각해보면 트트트 여러분들 나이에 이 책을 읽어도 그 이제 성인이 되려고 목표를 향해 마구마구 달려가는 그 와중에 내가 놓치고 있는 뭔가 일상의 아름다움들이나 이런 관계의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요. 우주만화라는 책이에요. 이탈로 칼비노라는 조금 오래되신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정말 재밌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은 약간 감정과 상상력 이런 책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 상상력이 약간 과학과 수학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이라서 굉장히 되게 똑똑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책이 좀 웃겨요. 이게 저는 약간 유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작업할 때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렇고 약간 웃길 수 있는 거? 근데 그 웃긴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긴 게 아니라 약간 머리 좋게 사람을 웃기게 할 수 있는 거? 이 책은 내용이 보면은 약간 지구과학적 내용인데 뭐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달, 뭐 태양, 인류의 진화, 공룡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지구과학 역사를 이탈로 칼비노가 자기 상상력으로 비틀어서 새롭게 이야기를 쓴 그 단편들 모음이에요. 이 책 보면서 저는 되게 글을 읽으면서 이미지가 막 상상이 되면서 그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나도 이미지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런 자극이 많이 되었어요. 이 우주 만화 책 중에 문장 중에 예를 들어 이제 막 은하계가 생성되는 장면인데 이탈로 칼비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은하계는 뜨거운 냄비 속의 튀김처럼 그 자체가 뜨거운 냄비인자 노란 계란 튀김처럼 회전했습니다. 이러면서 은하계가 막 생성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지? 되게 어이가 없네라고 하면서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튀김같이 회전되는 은하계가 이 문장만 보더라도 이 책 얼마나 재미있을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추천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소개드릴 책은요. 여러분 무민 다 아시죠? 무민이 정말 많이 유명해져서 온갖 캐릭터 사업으로 막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추천드릴 책이 즐거운 무민 가족이거든요. 그게 사실 사람들이 무민 캐릭터는 많이 아는데 그 책을 읽어본 사람은 또 많이 없어요. 저는 무민을 한 20년 전부터 진짜 좋아했었어요. 사실 이거 되게 옛날에 산 책인데 이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8권 시리즈인데 뭐 무민 골짜기의 겨울, 뭐 여름, 아빠 무민의 모험 뭐 이렇게 뭐 쭉쭉쭉 있어요. 저는 그 무민 그 작가가 토베 한손이라고 핀란드 분이신데 그 작가분이 만든 세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일단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런지 그 그림체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특히 이야기가 이게 소설을 읽어보시면 뭐랄까 그 특유의 정서가 있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막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막 무슨 큰일이 일어나고 감정이 막 이러진 않는데 어쨌든 무슨 일이 밋밋하게 일어나면서도 막 그냥 이렇게 슬슬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이 무민 세계의 이제 가장 매력은 캐릭터들이에요. 그 캐릭터들이 진짜 다양하게 있는데
그 캐릭터 각자 생김새라던가 모습이라던가 이렇게 개성이 다 너무 달라요. 근데 이 무민 세계에서는 그 각자 다른 캐릭터들을 서로 이제 다르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냥 이렇게 되게 무덤덤하게 이렇게 서로 지내요. 그 캐릭터들의 관계도 다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약간 두고 서로 이렇게 다르다고 막 참견하지도 않고 막 간섭하려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지내거든요. 근데 그 관계의 거리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 중에서도 캐릭터들이 대사를 뱉는데 자기 멋대로 어쨌든 동화이긴 하지만 되게 어린아이들의 얘기구나 싶다가도 그 대사들 가운데서 이렇게 툭툭 철학적으로 탁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은 이제 묘하게 기분이 되게 차분해지면서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무민을 보시기만 했지만 이야기를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얘는 제가 무민 캐릭터 중에 제일 좋아하는데 스너프킨이라고 엄청 철학적이고 여행을 좋아하고 약간 모험하는 친구거든요. 이 무민 또 세계에서 되게 신기한 게 캐릭터들이 그냥 문득문득 사라져요. 어느 계절에 사라졌다가 어느 계절에 돌아왔다가 어느 계절엔 잠들어서 다 사라지고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토베 한손이라는 작가가 사실 저는 토베 한손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었는데 이 무민을 어쨌든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이야기를 쓰고 만화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거기에 그녀의 뭔가 삶이 다 녹아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얘는 투티키라는 겨울 캐릭터인데요. 사실은 토베 한손의 약간 그 연인을 자기가 이제 이야기 안에 끌어 들어와서 그린 거고요. 얘는 겨울에만 나타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이 토베 한손의 세계를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작업을 하면서 약간 궁극적으로는 토베 한손처럼 무민 이것처럼 이렇게 저만의 세계를 이렇게 계속 완성을 해가고 싶거든요. 어쨌든 이 토베 한손도 수년간 캐릭터들 계속 생기고 막 캐릭터들도 진화하고 막 이야기도 계속 이렇게 생기고 그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제 세계를 좀 오랜 시간 구축해 가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책은 이거 마당을 나온 암탉이에요. 이 책 다들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거나 혹은 애니메이션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나온 지 이제 2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20주년 특별판 일러스트 작업을 제가 새로 했거든요. 사실을 고백하자면 저도 이 책을 작업하기 전에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목만 들어보고 마당을 나온 암탉? 이렇게 제목이 막 끌리진 않잖아요. 사실 죄송하지만 작가님에게. 그래서 막 읽어볼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작업 때문에 읽어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와, 이야기의 힘이 이렇게 강렬하구나, 그걸 되게 느꼈어요. 사실 저도 그림을 그리지만 저도 이제 10몇 년 일했는데 작업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사실 중요한 거는 막 스타일이나 그림을 얼마나 이쁘게 그리느냐 그거보다 궁극적으로는 이야기가 얼마나 좋은가, 그걸로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작업이 오래 가기도 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꼭 그림 아니어도 모든 콘텐츠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좋은가,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닭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까지 쫓아서 따라가고 막 울고 이렇게 보는구나, 이거 진짜 대단하다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게 꿈을 쫓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상실이라던가 죽음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루는데 그 다루는 게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되게 가슴에 묵직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주인공 잎삭, 닭의 이름이 잎삭인데 잎삭이 어쨌든 사람은 모든 생명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잃어버리는 것을 혹은 죽음을, 이게 모든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어쨌든 맞닥뜨리게 되는데,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게 아니라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 잎사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는 이제 기억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기억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헤어져도 괜찮다, 약간 이런 대사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제 잃어버릴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우려하지 말고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고 보낼 때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애니메이션만 보시고 책을 안 읽어보셨다거나 혹은 제목만 들어보시고 이 책 안 보셨다거나 하셨으면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페이지를 뒷얘기가 막 궁금하게 막 넘어가요. 재밌어요. 사실 중요한 건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이게 뭐 감동적이고 뭐가 남는 게 많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야 이제 내가 막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서 막 와 하는 게 있는데, 이 책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많이 남아요. 아마 이게 저도 이 책을 오래 읽었지만 이게 가끔 평생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사실 닭을 보면 계속 이 책이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제가 오래 작업했던 책들 중에 이게 아무래도 이야기의 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안에 한 그림을 꽤 그렸거든요. 근데 저도 작업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작업하고 나서도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게 계속 주변에도 홍보를 하게 되고 막 사람들 선물도 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 한 해 되게 좋았던 작업이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주년 특별판을 보시면 이렇게 글과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어우러져서 시너지가 나는지 그런 재미를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들은 여기까지고요. 시대가 녹록진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 평소에 꼭 책 아니어도 뭐 인터넷 속에서라든지 그냥 산책하면서라도 재밌고 귀엽고 웃기고 감동적인 것들 이렇게 많이 발견하시고 이렇게 안에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셔서 그거 이렇게 쌓아서 본인만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평소에 이렇게 관찰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 그리면서 느낀 게 이렇게 평소에 작은 관찰들이 쌓여서 이게 나의 개성이 되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이 뭐라든 나한테 와닿는 거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파보시고 그렇게 코로나도 좀 잘 이겨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안녕.